새벽의 옅은 햇살이 낡은 창문을 비추며 도윤의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억지로 눈을 뜬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익숙한 벽지의 꽃무늬, 삐걱거리는 오래된 형광등 소리. 이곳은 그의 방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때 그의 방이었던 곳. 32의 나이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눅눅한 이불의 감촉이 불쾌하게 느껴졌다. 어제 저녁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숙취 때문인지 머리가 욱신거리고 속은 메스꺼웠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퀭한 눈, 며칠 깎지 않아 덥수룩한 수염, 풀기 없이 헝클어진 머리. 한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숫자를 다루던 회계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한심해. 도윤은 작게 중얼거렸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 거울 속의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둘 다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자 잠시나마 정신이 드는 듯 했다. 도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잘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는 그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성실하게 일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지만 회사는 냉정하게 그를 내쳤다. 실업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다. 좌절감과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를 짓눌렀다. 처음에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다. 밤낮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지고 자격증 공부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나이는 많고 경력은 짧다는 이유로 번번이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절망은 점점 커져갔다. 그러다 술에 의존하게 됐다. 술은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법과 같았다. 하지만 그 마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술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카드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는 결국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묵묵히 돈을 내어주셨지만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 박기철은 그에게 있어 넘기 힘든 산과 같은 존재였다. 은퇴한 소방관인 아버지는 강직하고 엄격한 분이었다. 정의롭고 책임감 강한 아버지에게 아들의 몰락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애써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도윤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실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마음을 찔렀다. 도윤은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윤정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도윤아, 일어났니? 밥 먹어라.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는 도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지만 도윤은 왠지 모르게 목이 메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왜 그러니? 어디 아파?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죄송해서요.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더니 따뜻한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죄송할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도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애써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밥맛은 씁쓸하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습관처럼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니코틴이 폐 속으로 스며들자 잠시나마 불안감이 가시는 듯 했다. 그는 터벅터벅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럽고 복잡했다. 그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불투명하기만 했다. 그는 지금 잃어버린 믿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그는 텅 빈 눈으로 거리를 배회했다. 도윤의 귀가는 가족에게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을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전에의 성실한 회계사가 아니었다. 매일 늦은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가족의 실망과 좌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아침이면 소파에서 구겨진 채 잠들어 있는 도윤은 집안일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내지 못했다. 아버지 기철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의 은퇴한 소방관 시절의 엄격함은 도윤의 현재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어머니 정의는 달랐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잠재력을 믿고 싶었다. 한 번 넘어졌을 뿐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녀의 말은 가족 내부의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기철은 이런 정의의 태도가 도윤의 게으름을 조장한다고 생각했다. 상황은 예상치 못한 순간 폭발했다. 도윤이 가족들 모르게 집의 금고에서 응급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배신을 넘어 가족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 기철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다. 도윤의 무책임함과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그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 정의는 아들을 두둔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족의 불안은 깊어만 갔고 도윤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 보였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은 오직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멀어질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금고 사건 이후 가족 간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아버지 기철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 도윤을 더 이상 집에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집에 더 이상 발 못 들인다. 라는 그의 단호한 말은 도윤의 미래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 언쟁을 벌였다. 모성애와 남편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그녀는 심각한 갈등에 빠졌다. 결국 도윤은 집을 나와 친구들 사이를 전전긍긍하며 임시 거처를 구해야 했다. 그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사회적 고립감은 더욱 깊어만 갔다. 정희는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몰래 도윤에게 생활비를 건네주곤 했다. 이는 그녀의 모성애의 발로였지만 동시에 가족 간 신뢰를 더욱 해치는 행위였다. 기철은 아내의 비밀스러운 도움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켰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깊어만 갔고 가족의 붕괴 위기는 눈앞에 있었다. 도윤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사채업자들의 압박, 지속적인 실직 상태,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은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다시 부모의 집을 찾아왔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도윤의 간절한 호소는 기철의 냉담한 태도를 뚫지 못했다.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한 아무도 널 구할 수 없어.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부모의 실망스러운 눈빛, 더는 자신을 믿지 않는 그들의 표정은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었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거리로 내쫓긴 도윤은 술의 의지에 하루하루를 연명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가족들의 냉정한 외면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이 그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모든 것을 잃은 그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한때 성공했던 회계사 존경받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절망의 한계에 다다른 도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본능뿐이었다. 그의 인생은 낯이 무너져 내리는 폐허 같았다. 하지만 이 폐허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우연히 찾아간 사회복지센터는 도윤에게 마지막 기회였다. 청소와 자비를 하며 겨우 끼니를 해결하던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미세한 의지가 깃들었다. 사회복지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는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조금씩 치유해갔다. 재활 프로그램 재취업 교육을 통해 도윤은 서서히 자존감을 회복해갔다. 며칠 후 기철은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사회복지센터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치게 되었다. 센터에서 청소와 자비를 하며 숙식을 해결하고 있던 도윤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무기력함 대신 약간의 의지가 보였다. 비록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도윤과 가족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서로를 다시 믿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정희는 여전히 아들을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진정한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기철 역시 조금씩 아들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사회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윤의 삶은 예기치 않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센터의 사회복지사 김미라는 도윤의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의 회계사 경력을 알게 되면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도윤, 내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회계팀 직원을 구하고 있어. 너의 경력과 지금의 성실함을 고려해 볼 만한 곳 같아. 처음에 도윤은 망설였다.
이전의 실패와 좌절감이 여전히 그의 자신감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용기를 얻었다. 면접 당일, 도윤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오히려 이러한 진솔함이 기업 측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겸손함과 재도전 의지는 높이 평가받았다. 작은 규모의 회계 사무원으로 채용된 도윤에게 이 기회는 단순한 취업 이상의 의미였다. 첫 출근 날, 그는 사회복지센터 식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도윤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이었다. 가족들은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상처받은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기철은 어느 날 아들에게 짧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사는구나. 이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다시 믿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희망의 빛을 발견한 도윤. 그의 재도전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여정이었다. 도윤은 작은 사무보조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비록 이전의 회계사 시절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다. 가족들은 점차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상처받은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갔다. 도윤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 인생을 다시 디자인하는 과정이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 희망의 빛을 발견한 도윤. 그의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